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아까 이벤트 영상 보셨나요? 그거 영상 다시 돌려봤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조잡지 않게 막 그렇게 웃고 진행해야 돼서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1+3총책 기억해주세요, 원장님들. 자,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평가번호 30번 통합적 사정입니다. 앞서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올라올 영상은 간호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통합적 사정에 있는 욕구 사정, 낙상 측정, 욕창 측정, 인지 기능 검사, 또 이 평가 항목이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급여 제공 계획서, 그게 끝나면 이제 급여 제공 결과 반영, 그 뒤에 뭐 욕창 관리라든가 통합부 간호 관리 쪽이 다 들어오는데, 반드시 이 영상을 원장님들 보고 계신다면은 간호사님들께 꼭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구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책별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실무자가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매뉴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기준 1번 수급제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방법 기록입니다. 평가 기준 1번부터 4번까지 설명드리기 전에 이 통합적 사정은 항상 역대 평가에서 우리 원장님들의 평가 등급이 A냐, B냐, C냐 또는 D냐, E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통합적 사정에 3점, 급여계획에 4점, 결과 반영에 4점, 그렇게 해서 점수가 10몇 점만으로도 높은 항목인데, 그거 외에 여기에 이제 연결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반영, 결과 부분도 이쪽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례 관리 하시잖아요. 사례 관리 하시게 되면 한 달 안에 급여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 점수까지도 이쪽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토탈 한 20점 정도가 이 통합적 사정에 연결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만큼 점수도 높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또 그만큼 준비를 3년 동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난이도라고 하시면 되고, 난이도는 극상입니다. 극상. 최상도 아니고 극상이고, 집중도는 정말 극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평가 기준 1번 이제 욕구 사정인데, 우리 이제, 욕구 사정이든,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걸 촬영하니까 목이 지금, 정상적인 분, 아닌 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욕구 사정이 됐든, 낙상이 됐든, 욕창이 됐든, 인지기능이 됐든, 자, 잠깐, 욕구 사정 서식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입소일자세요, 입소일자. 우리 평가 기준에서 항상, 아까 이 통합적 사정, 이제부터는 통합적 사정이라고 하면 그냥 욕구, 낙상, 욕창, 인지를 말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통합적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입소 날짜냐면, 우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어르신이 서비스 개시하고 나서 14일 안에만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가관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입소하고 나서 14일 안에 이 통합적 사정을 진행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 기관에 제가 방문드리고, 이거는 요양원이 됐든 제가 기관이 됐든 항상 욕구 사정해 놓은 걸 보면, 내용은 정말 우리 어르신에 맞게끔 신체 기능이라든가 인지 기능, 사회적 기능, 어르신의 욕구 사정, 욕구 내용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 꼭 이 작성 날짜에서 문제가 됩니다. 작성 날짜에서. 오늘 이 설명에서 딱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입소 날짜. 입소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입소 날짜 대비 14일 안에 우리 통합적 사정을 진행했는지를 지금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한 통합적 사정의 날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공단에서 나온 그 욕구 사정 서식을 올려놨는데, 보시면 욕구 사정 날짜 서식에 보시면 작성 날짜만 있지 입소 날짜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또 띄워드리면, 제가 올려놓은 거에 서식에 보시면은 입소 날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적어놨냐면, 서식에 포함시켰냐면, 원장님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오래되신 어르신, 2년 정도 되신 어르신 언제 입소한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 욕구 사정을 검토를 하더라도 이분이 언제 입소했는지를 한눈에 알려면 서식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에 입소 날짜를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여러 업체들 서식도 보고 기관들 서식을 보면 공단에서 나온 욕구 사정 서식을 그대로 쓰세요.
공단에서 나온 서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별지 형태가 있고요. 별지가 아닌 형태가 있습니다. 별지 서식은 말 그대로 법정 서식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법정 서식은 수정을 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공단에서 나온 이 욕구 사정에 대한 서식 보시면 별지 서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런 기본 틀을 유지를 하고 이 서식의 기간에 맞게끔 수정해 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저희 서식을 쓰지 않더라 하더라도 욕구 사정 서식에 입소 날짜를 적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입소 날짜를 보고 내가 이 어르신을 처음에 14일 안에 욕구 사정을 진행했는지를 또는 낙상이 됐든 욕창이 됐든 인증인은 검사를 14일 안에 진행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만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평가가 시작되는 3년 차에 와서도 우리 이 어르신은 입소 날짜가 1월 17일이니까 2월 10일 안에 우리가 욕구 사정을 했구나 또는 통합자 사정을 진행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점검 과정도 좋은 거고 또 이거를 작성하는 분도 편합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또 번외적으로 이분 언제 입소했습니까? 예를 들어 한 7, 8년부터 해왔던 분들은 입소 날짜를 언제로 적으셔야 되세요? 왜? 그분이 우리 기관에 처음 들어온 날짜가 입소 날짜세요. 이분이 우리 기관에서 운동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 인증서가 갱신됐습니다.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인증서 갱신 날짜를 입소 날짜로 적으시는데 갱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분이 노인장애보험 안에서 자격이 다시 부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입소 날짜는 우리 기관에 언제 들어왔냐 이겁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입소 날짜라는 게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통합적 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입소 날짜를. 그래서 서식에도 보시면 입소 날짜를 맨 위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또한 평가관들도 우리 원장님도 아시죠? 평가 통보가 오면 수급자 현황 딱 정리해가지고 평가관에게 보일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꼭 입소 날짜 또는 시작 날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통합적 사정이나 관계된 서류에서 14일 안에 진행을 했는지 또는 급여 개시 전에 진행을 했는지를 평가관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준비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번호 30번 통합적 사정 준비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준비하거나 확인하셔야 될 건 입소 날짜입니다. 입소 날짜. 제가 목소리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사정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그 중요도는 정말 그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번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나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통합적 사정 설명드리는 시간을 응용편까지 다 해서 만약 설명드린다면 거의 1시간 반 분량 이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땐 2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 오늘 지금 기본편에서는 작성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 통합적 사정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상 보시면서 이런 내용 아는 거야 또 뛰어넘어가고 하시다 보면 중간에 중요한 얘기들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어차피 제가 15분 내외로 영상을 제가 잘라서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영상을 정독이 가능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평가 기준. 육군대 연일에 정기적 실시한 날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2020년 12월까지 마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르신의 급여 개시가 진행이 되고 14일 안에 작성을 하면 됐다면 인정이 됐는데 올해부터 즉 1월 달에 평가 매뉴얼 발표되면 신규 매뉴얼은 언제라고요? 2월 1일이죠. 2월 1일부터는 급여 개시 전에 욕구 사정이나 관계된 통합 사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작년에 요양원들 과도기적으로 어르신 급여 개시 전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등록하고 계시죠? 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등록해야만 이분에 대한 청구가 진행이 가능하세요. 다 아시죠?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재가 기간에 2018년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그게 이번 요양원에 이제 적용이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 프로필트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여 계획서도 2021년 2월 1일부터는 우리 자체 급여 계획서가 아니라 공단 급여 계획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기관들이 뭐냐면 프로그램 쓰시는 업체들이 문제가 되세요. 왜냐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뭐, n땡땡, 캣땡땡, 나땡땡 이런 그 평가 전문 프로그램들 있으시죠? 이런 프로그램들의 강점이 뭐였냐면, 어르신에 대한 기본 정보를 넣고, 뭐, 통합적 사정 부분을 입력하면 급여계획이 연동돼서 급여계획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급여계획서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공단 급여계획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1년 올해 2월 1일부터 급여계획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 기관장님들, 또는 복지사님들은 프로그램에 있는 이 급여계획서가 인정이 평가에서 될 거냐를 업체에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아는 한 작년, 재작년, 재가기간 평가 진행될 때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오로지 공단에 입력한 급여계획만 인정이 변화된 부분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전에 직전 재가기간처럼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사용을 함에 있어서 급여재원 계획 부분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중복된 급여계획을 구성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이 다음 강의죠. 이 다음 강의 급여계획의 급여 제공 계획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혼자 나와서 일한다고 히타를 약하게 틀었더니 사무실이 추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손도 차갑고 몸도 막 안에 지금 핫팩도 붙여놓고 한데도 몸이 자꾸 얼어붙고 있네요. 좀 움직이겠습니다. 자, 자꾸 제가 이 욕구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급여계획이다 뭐다 막 방대하게 말씀드리고 산만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연결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거구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입소 날짜 말씀드렸죠. 자, 직접 매뉴얼 기준으로 간다면 입소하고 또는 급여 개시하고 나서 14일 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올해 2021년 2월부터는 개시 전에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 안에 평가 세부 기준에 보시면 욕구사정 항목에는 뭐 신체 질병, 인지, 의사, 영양, 가족, 주간, 자원형, 총평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단에 나온 욕구사정 서식을 쓰시면 다 만족되는 거예요. 또는 저희가 올려드린 욕구사정 서식 자체도 공단 걸 기반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서식을 쓰신다면 굳이 이런 평가에서 포함돼야 될 내용들을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근데 가끔 공단에서 나온 서식이 아닌 욕구사정 서식을 쓰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평가 내용 안에 있는 매뉴얼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포함하셔야 되세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단순 체크리스트 서식을 쓰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얼어붙어요 지금. 이거 영상 촬영 끊고 히터를 더 올리고 싶지 않고요. 제 사전에 엔진 없습니다. 끝까지 한 번에 저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입이 얼어붙고 있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더 큰 목소리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서식 자체를 되도록이면 공단에서 나온 욕구사정 그 틀을 서식을 유지를 하시되 거기에 추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확인 방법의 기준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직접 매뉴얼과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똑같고 단순 체크리스트만 하지 마시고 판단 근거를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식이 보시면 우리 어르신의 뭐 이동도움은 부분도움에 체크하셨고 식사동작은 부분도움이라면 단순 체크만 했다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한 이유를 짧게나마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은 왼쪽 하지 편마비로 인해 가지고 거동이 불가능 또는 거동이 힘들다. 이 말만 적어놔셔도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주관적 의견이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자, 통합적 사정에서 욕구 사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욕구 사정 평가 기준 1번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욕구 사정 첫 번째, 입소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거나 확인하자. 입소 날짜 대비해서 14일 안에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 2월 1일부터는 개시 전에 반드시 이 통합적 욕구 사정을 작성해야 된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서식이 공단에서 제공된 서식이냐, 아니라면 공단에 나온 서식에 있는 평가 매뉴얼들의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다섯 번째, 총평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작성자 의견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부분만 한다면 이 욕구사정 부분에서 감점은 크게 맞지 않으세요.
번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 욕구사정하라고 막 말씀드려 놓고 또 작성된 걸 보거나 하면 정말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 응용평가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린 상태에 정말 FM대로 정말 많은 걸 적어 놓으시는 게 맞는데, 평가관들이 어르신 상태 모릅니다. 우리 원장님들이나 복사님들이 우리 어르신 깨알 같은 상태로 다 적어 놓으셔도 평가관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질 않아요. 질문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표준장기형계획서에 보면 우리 어르신에 대한 상태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질병 나오나요? 질병 안 나올걸요? 한 6, 7년 전에 우리 표준장기형계획서 서식이 변경 전에는 이 어르신의 치매가 있다, 뭐 암이 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었다면, 몇 년 전부터 바뀐 표준장기형계획서 서식 자체에는 어르신에 대한 질병이 없어요. 질병을 몰라요. 그런데도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죄송해요.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 복지사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또는 간호사님들이 이 욕구사정을 작성하실 때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게 급여계획이랑 맞냐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욕구사정이 3년 되신 분들은 몇 개 작성하셔야 되나요? 2018년가나 2019년가나 20년가나 21년가나 3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3개의 욕구사정을 펼쳐놓고 평가관들이 보는데, 자, 이 영상 보시고 우리 간호사님이나 복사님이 우리 욕구사정 작성해놓고 한번 3개를 펼쳐놓고 첫 페이지를 보세요. 내용이 비슷하다면 오히려 평가관한테 감점 사유가 되세요. 복사한 거 아니냐고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문제가 욕구사정을 작성할 때 팁이라면, 뭐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2021년도 평가 해당 연도에 더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다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시면 솔직히 어르신들 변화가 많이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더군다나 욕구사정 자체는 우리 어르신이 뭐 1년간의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작성 날짜가 오늘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쓰시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쓰시다 하더라도 하루에 작성 날짜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써놓고 내가 정말 써서 봐도 변화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평가 기준 1번 말씀드렸는데 욕구사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뉴얼 보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두 번째,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일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것 또한 모든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욕구사정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낙상 측정에서도 첫 번째가 입소날짜인 겁니다. 얘도 모든 기준은 똑같은 겁니다. 급여 개시하고 나서 14일 안에 했는지, 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급여 개시 전에 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기존 계속 해왔던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세요. 자, 서식은 화면에 보이시는 보통 흠 측정 도구를 많이 쓰세요. 공단에서 나온 것도 이 흠 측정 도구고, 우리 원장님들도 이 서식을 많이 쓰실 건데 다르죠? 공단에서 나온 거랑 제가 올려놓은 거랑. 제가 올려놓은 저희 서식에는 보시면 맨 위에 입소날짜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낙상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서비스를 체크하게끔 해놨고요. 그 아래에 총평칸이 있습니다. 서식 자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어야만 이걸 작성하시는 간호사님이나 복사님들은 이런 내용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단에 나온 서식에 보시면 총평 쓰는 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체크만 해옵니다. 낙상 측정이 몇 점, 연령에 몇 점, 낙상이